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6월 16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시장에 거시적 이슈가 좀 발생을 했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락하긴 했지만 미국 시장의 어떤 눌림, 특히나 나스닥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가장 좀 적은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하나 눈에 띄는 거는 금요일날 이제 나스닥 시장이 좀 반등하고 거의 거의 한 0.4% 3%까지 격차를 줄일 수 있었던 거는 역시나 트럼프의 드립. 지금 이란에서 나한테 관계자들이 전화가 무지하게 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이제 금세 해결되려나 하는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었고,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밀려도 사실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못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시장이 어떤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간과하고 긍정적인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지금 어떤 전쟁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유가 상승에 대한, 그로 인해서 만들어질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더 큰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사태가 약간, 작년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했는데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방송에서 표현할 때도 약속 대련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흐름은 좀 그것보다 선을 넘은 모습이죠. 특히나 이란이 이제 개수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란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이 좀 깨지고서 실제로 이제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양쪽에서 쉽게 해결될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둘의 싸움이 격화되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란이 전력상 어떻게 보든지 그 좀 절대적인 약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그쵸? 우리 이런 이란 위기 때마다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중동 쪽에, 그쵸? 이란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이에 이 거리가 이제 뭐 30여 킬로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원유를 싣고 빠져나가는 물량이 전 세계의 원유 물동량의 30%랍니다. 과연 여기를 또다시 봉쇄하느냐 마느냐가 아마 시장에 충격을 더 해줄 것인가 아닌가를 좀 더 가르지 않을까. 결국은 미국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동안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신해 왔던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이 유가의 안정화였는데 그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가뜩이나 이번 주에 FOMC 금리 결정도 있고, 물론 이제 금리 결정은 동결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이번에 또 점도표가 나오죠. 점도표가 변하는지,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6월 동시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과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좀 봐야 되겠고, 한국 시장은 오히려 이런 거시적인 어떤 변수가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다. 즉 너무 빠르게 올라와가지고 밑에 1, 2, 3차 갭이라는 좀 흔치 않은 갭들이 생겼는데 그 갭을 메울 만한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리 빨라도 2700 구간, 거기에 이제 2720 구간에 1차 갭이 있죠. 그런 자리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지수적으로는 매수 접근이 만만치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군다나 문제는 지수가 아니다. 결국은 신규 입장에서 접근할 것인가인데 지금은 내가 매매하고 싶은 종목을 골라놓는 거지 실제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롭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30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이미 이야기 드렸죠. 단계로는 상승세계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탈했고 반등해서 저항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하락이 나오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작은 폭의 어떤 상승세계만 목표를 달성한 상태이고, 아직까지 큰 틀의 상승세계는 아랫자리를 좀 남겨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빠졌어도 저는 이거 양전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여전히 어떤 트럼프의 드립을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많은 분들이 유가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일단은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때리는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때릴 때 내가 전량을 다 때릴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해협을 만약에 이란이 봉쇄를 해버린다라 그러면 얘는 아무리 못 가도 100불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 그럴 일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도해서 다시 내려오는 거를 노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완전히 슈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못 먹어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 유가에 어마무시한 노력을 들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실마리를 찾고 싶어 할 거다. 다만 그렇죠, 우리가 보다시피 무역 협상에서도 그렇고 트럼프의 그 어떤 강경한 흐름들이 초반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 그러면 이제는 타코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트럼프의 어떤 그 행동을 보여줘도 아이 곧 이렇게 바뀌겠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는 얼마나 그게 영향이 있을지 좀 의문은 된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어찌됐거나 신고가 구간에 왔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가더라도 어떻게 120병 정도는 한번 눌려줘야 되는 자리인데, 과연 이제 이런 시장의 흐름 때 기회를 잡고 이런 자리들을 한번 눌려줄지 우리는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해보면 되겠고, 여전히 미국 시장은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비싼 구간에 좀 들어와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작년 고점을 넘기면서 쭉쭉 영원히 뻗어갈 것처럼 움직였지만 대외 변수가 발생을 하면서 좀 밀렸죠. 지금 구간에서는 이 아래에 갭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갭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런 지수 전략에 비해서는 신규 종목 들어가기에는 여전히 매우 까다롭다. 상대적으로 더 오르지 못했었던 코스닥이 조정의 폭이 컸다라는 것은 여전히 시장의 순환매가 제대로 돌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수의 상대적인 어떤 상승에 비해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를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